2025년 매주 세차하면서 살아남은 제품들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매주 세차를 하면서 다양한 케미컬과 장비들을 직접 사용해봤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테스트에 투자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하려 노력했지만 세차용품이라는 게 결국 환경과 취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기준, 제 관점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제품들과 장비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5년 세차용품 베스트로 케미컬 9개, 세차 장비는 13개 제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2025년 세차용품 베스트, 먼저 케미컬 편입니다. 써보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남은 제품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TAC 글래스 폴리시, 오토왁스 클리어 아이, 다이마스터 D3, 오토그루밍 클린뷰.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유막 제거제 흐름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건 산화 알루미늄 기반 유막 제거제들의 등장이었고 편의성과 시공성에서 기존 제품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극세사 타올과 손으로도 작업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고 유막 제거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작업은 아니게 됐습니다. 물론 유리연마에 특화된 산화세륨 기반 제품들도 여전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병해에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월 작업만으로는 발수 측은 날아갔지만 아주 미세한 발수 코팅제에 코팅층이 남을 수 있으니 완벽한 땡 유리면을 원하신다면 기계 작업이나 산화세륨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된 유리 위에 다시 발수 코팅을 올렸을 때 성능이나 내구성에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내년에 진행할 유막 제거제 테스트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손대지 않는 코어케미 멀티 휠 클리너. 차량 기변은 하지 못했지만 휠 코팅제 테스트를 위해 분진이 극심한 디스크 패드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세팅했습니다. 세차 후 집에 오기만 해도 휠에 분진이 쌓일 정도라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세차할 때만큼은 손대지 않고 분진이 잘 제거되는 휠 세정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이 코어케미 MWC입니다. 보라색 철분 반응이 오래 지속되고 고압수만 헹궈도 휠에 남는 분진 얼룩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분진이 거의 없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았지만 분진이 많은 디스크 패드로 바꾸고 나니 자연스럽게 손이 자주 가는 휠 세정제가 됐습니다. 가격대는 높은 편이라 아껴 쓰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타오바오 해외 직구로 구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튜브 영상 중 가장 오랜 시간 테스트했고 가장 긴 시리즈로 진행된 컨텐츠가 바로 발수코팅 슈팅 테스트였습니다. 그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은 바운드 소울 발수코팅제입니다. 불소 성분에 기반한 내구성과 실리콘 성분의 슈팅 특성을 함께 가진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슈팅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시킨 제품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극단적으로 뛰어난 제품은 아니지만 큰 육각형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준 제품이라 판단됩니다. 비슷한 하이브리드 계열로는 HB 스트롱이 있는데 리뉴얼 버전인 스트롱거보다 오리지널 제품이 좀 더 육각형에 가까운 성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시팅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인 차량에 발수 코팅을 해주는 목적이라면 채터링을 감안하고 불소원 이지그립이나 글라코 G19 같은 내구성 좋은 제품을 추천합니다. 더클래스 Q001. 2025년 무락스 대전을 준비하다가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제품이 더클래스 Q001이었습니다. 작업성이 쉽고 퍼포먼스도 안정적이라 무락스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Q001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제품을 베이스로 성분을 달리한 제품들도 브랜드를 바꿔 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L001보다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쉬운 무락스라고 판단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라코트, 트림코트. 세라코트라고 하면 글로스브로의 세라코트도 떠올리기 쉽지만 이번에 추천하는 제품은 미국 세라코트사의 트림 세라믹 코팅제입니다. 플라스틱 트림 코팅제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결론을 조금 스포하자면 무조건 세라코트를 추천합니다. 물티슈처럼 낱장 포장이라 가격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능과 작업성 모두 사용해보니 충분히 납득할 만했습니다. 액상 타입이 아니라 흘러내릴 걱정 없고 한 부위에 과도하게 도포될 일 없어 작업이 편합니다. 전처리만 제대로 해주면 도장면 코팅제보다 훨씬 오래 유지되는 코팅력을 체감할 수 있는 플라스틱 트림 전용 코팅제로 추천합니다. 파이어볼 슈터. 올해도 어김없이 뽑혔습니다. 무락스보다 확실히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준 뿌리막 슈터입니다. 이 제품은 뿌리막이지만 유리막 코팅제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퍼포먼스가 뛰어나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흰 차량의 내구성을 원한다면 슈터 하나로 충분합니다. 카샴푸 세차는 물론 프리워시까지 모두 밀어내는 링크 현상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유색 차량에 코팅 얼룩이 걱정된다면 다크 버전도 있으니 차량 색상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스틱 블러드, 고백. 대중적인 인기는 많지 않지만 실런트 겸 올인원 컴파운드로 단독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얕은 수월 제거부터 도장면 강태, 여기에 코팅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광택기 한 번의 작업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다소 낯선 카테고리일 수 있지만 광택과 탈지, 재코팅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에 줄여 작업 프로세스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고체왁스 중에서도 연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있지만 이 제품은 컴파운드와 코팅 밸런스가 특히 잘 맞았다고 느꼈고, 지인 차량을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제품이라 추천합니다. 웁시 크레이지 카샴푸. 광고 영상으로 촬영했던 제품이지만 생각보다 윤활력이 좋아 가장 놀랐던 카샴푸입니다. 시중에서 내놓으라는 카샴푸들과 비교해도 데이터 기준으로 윤활력 하나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막 제거한 유리에서 양모 패드가 미끄러진 모습을 보면 윤활 성능은 충분히 상위권이라 판단됩니다. 광고 영상에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연말 결산을 통해 공개합니다. 파이어볼 쇼카 카샴푸, 라보코스메티카 스탬퍼, 소낙스 얼티밋 카샴푸와 함께 비교 테스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샴푸 비교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부 사용자에게서는 유리나 도장면에 유분기를 남을 정도의 윤활력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과한 유분기 잔존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카샴푸 윤활력만 따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는 콘텐츠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카샴푸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던 인식을 확실히 바꿔준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글론 피언 휠 코팅제. 휠 코팅제 테스트도 이미 마무리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휠 코팅제와 달리 뿌리고 닦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경화시키는 시공법인데 솔직히 조금 쫄려서 저는 닦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워낙 잘 나왔고 강한 알칼리성 휠 세정제에도 퍼포먼스가 확실히 유지됐습니다. 성능 기준으로 휠 코팅제를 추천한다면 피온 휠 코팅제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내년에는 휠 코팅제 테스트 영상으로 더 다양한 제품의 특성과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케미컬이 결과를 만든다면 장비는 세차를 계속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장비편입니다. 워터 드라잉 호스. 지인분이 만든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어본 장비인데 물로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는 세차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꽤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닐피스크에 연결된 퀵 커넥터에 0.5 구경의 샤워 노즐 입구에 호스를 연결한 뒤 테이프로만 간단히 감아주면 호스 내부 유량이 줄어들면서 굵은 물줄기가 형성이 되고 발스 코팅된 도장면 위에서 물기들과 함께 내려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도장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저는 테스트 때문에 자주 쓰진 못했지만 소개해드려서 꽤 뿌듯했던 장비입니다. 바투카 S4, 샤인메이트 EB212, 교세라 ERSE 1800. 올해는 다양한 광택기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끝까지 남은 제품이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바투카 S4입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초가성비 광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렉스 픽시가 있지만 굳이 픽시를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이고요. 1인치부터 3인치까지 사용 가능해서 틈새 광택 작업도 가능하고 배터리 포함 최대 할인가 기준으로 가격이 10만원 초반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광택기 시장에서 상당히 파급력 있는 제품입니다. 저렴하게 입문용으로 구매하기도 좋고 설령 셀프 광택을 포기하더라도 부담 없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의 가성비는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샤인메이트 EB212입니다. 픽시나 바토카와 마찬가지로 주로 3인치로 사용하는 광택기인데 지금까지 사용해본 광택기들과는 소음과 진동에서 차원이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1단입니다. 이게 1단 한번 누르면 변화가 없죠. 근데 2단이에요. 근데 여기 3번, 3단, 변화 없이 4단, 5단, 한 번 더 하면 6단. 바로 누르면은 돌아가요. 딸깍하면은 자동으로 되고요. 멈춰요. 이렇게. 배터리를. 가압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가압으로만 사용하고요. 충분히 적당한 가압으로도 도장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음이면서도 파워는 충분하고 진동 억제도 상당히 잘 된 제품이라 앞으로의 광택기 트렌드는 이 제품을 기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정품 기준으로는 바토카보다는 2배 이상 비싸고 플렉스 픽시보다는 절반 정도 가격대입니다. 1인치 극수 부위 작업은 필요 없고 3인치 명품급 광택기를 원하신다면 EB212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하고 싶다면 베어툴만 국내에서 구매한 뒤 TPCell 보시용 5A 배터리와 충전기를 조합하면 사용 시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같은 모터 직렬 방식의 저소음 3인치, 5인치 무선 광택기로 보쉬에서도 GPX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중 3인치 모델은 중복 보유 중이라 이번에는 5인치 모델을 구매했는데요. 컴팩트한 사이즈의 샤인메이트 제품과 유사한
성향으로 저진동, 저소음 특성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만 다음에 소개할 교세라의 5mm 편심보다는 큰 8mm 편심이라 상대적으로 커팅력에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인 5인치의 15mm 편심 광택기보다는 커팅력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강한 커팅보다는 관리용, 마무리 작업용으로 적합한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단점은 베어툴 기준 30만원대의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음, 저진동, 컴팩트함을 중요시하는 5인치 무선 폴리셔를 찾는 분들께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감은 좀 좋은데 여기가 좀 무거워가지고 약간 들려요. 그래서 이거 수평 잡는 거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 버튼이 있어 좋고요. 속도 조절은 배터리 잔량 바로 한 칸 남았다고 뜨고요. 5단계까지 됐나? 아우 다 튀었어요. 1단계는 많이 약해요. 1단계는 뭐 약간 왁스 도포 그냥 발림 정도. 2단계 조금 떨려요. 약간 돌아갑니다. 4단계나 5단계 정도는 돼야 네. 이것도 가벼워가지고 괜찮아요. 이 부분이 좀 떨린다는 거. 우측편이 44도, 46도, 최대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세라 DRSE 1805인치 광택기입니다. 이 제품은 샌딩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광택기라 편심이 5mm로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깊은 스크래치나 관리가 안 된 차량에서는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 밸런스와 파지감이 워낙 좋아서 일반 사용자도 수평면과 수직면을 일반적인 5인치 무선 광택기보다 훨씬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치 광택기는 좁은 부위나 디테일한 작업용으로, 교세라 5인치는 도장면 중벌용이나 유지 관리용으로 수평 잡기 쉬운 교세라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샌딩기처럼 나무를 사포로 가는 작업도 가능해서 개인적으로는 일석이조 활용이 가능한 점도 장점입니다. 일반 샌딩기의 3mm 편심보다는 조금 더 큰 5mm 편심이라 광택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 보쉬에서도 8mm 편심의 5인치 제품이 샤인메이트처럼 저소음 직렬 모터를 사용한 모델이 있긴 하지만 베어툴 기준 가격대가 30만원 이상이라 선뜻 추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광택기 트렌드는 저소음, 저진동,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 부분 마운트 부분이 떨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진링을 원래 뺐었는데 저 새로 교환받고 나선 집진링을 안 빼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떨림이 좀 덜한데 여기가 떨려요. 여기. 교세라 정품 배터리가 아니고 디올트 배터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이 배터리 부분이 좀 떨립니다. 속도 조절이 좀 불편해요. 잘 안 돌아가요. 이렇게 손톱으로 좀 긁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돌려야 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근데 대신 실수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TPCell PD 배터리, 공구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하는 TPCell PD 충전 배터리입니다. 현재는 마키다 호환용만 PD 충전과 보조 배터리 겸용으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차량에 상시 보관해두고 C타입으로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충전 케이블만 있으면 차량 트렁크에서 바로 전동 장비를 충전할 수 있어서 작업 후 장비들을 굳이 집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한여름 폭염 시기만 피한다면 배터리를 차량에 두고 사용해도 부담이 적고 별도의 충전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러키나 디올트용 PD 배터리도 출시된다면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토칼라 광택 조명. 보통 세차장 베이는 사이드 조명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내 세차장도 천정은 밝은 편이지만 차량 옆면은 의외로 어두운 경우가 많아서 광택 작업이나 코팅 작업 시 면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가성비 조명이 바로 리토칼라 LF786입니다. 가격은 개당 만원 초반대고 색온도 조절과 밝기 조절이 모두 가능해서 작업 환경에 맞게 세팅도 편합니다. 사용 시간도 긴 편이라 장시간 작업에도 무리가 없고 C타입으로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도 꽤 괜찮은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가격대가 높은 스캔 그립이나 테이크 나우 조명보다 접근성이나 실사용 측면에서는 훨씬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켈베로스 힐 브러쉬. 휠 세정 과정에서 분진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종류의 힐 브러쉬를 구매해서 사용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브러쉬들은 거품이 튀는 정도나 사용감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켈베로스 휠 브러쉬를 사용한 이후로 몸에 거품이 튀는 현상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휠림 세정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제품이라 휠 스크래치 발생이 줄어든 만큼 세정력도 조금 순해진 느낌이 있어서 세정 맛은 덜하다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용하게 된 게 이보 브러쉬입니다. 길이는 더 짧아졌고 심지는 조금 더 굵어진 형태인데 철사가 아닌 플라스틱 바디에 모가 심어져 있습니다. 큰 사이즈 브러쉬보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문지르는 느낌에 가깝고 안쪽으로 더 깊게 넣어가며 세정할 수 있어서 요즘은 오히려 이 작은 사이즈 브러쉬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품팀이 적으면서 휠 세정을 조금 더 편하게 즐겁게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올해 업로드했던 영상들 중에서 드라잉 타월 베스트로 선정된 제품은 펜시크린 드라잉 타월입니다. 가격은 부담 없는 편인데 흡수력은 꽤 좋아서 가성비 면에서는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만족하셨던 타월이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에 더 잘 맞는 타월을 계속 쓰고 있긴 합니다. 이건 취향 차이라서요. 다음은 요즘 공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다이소 세차 타월들입니다. 생각보다 제품 종류가 많이 들었고 직접 써보니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타월도 꽤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소가 케미컬도 괜찮지만 타월 쪽 가성비는 더 좋다고 느꼈고요. 실제로 블로그 검색 유의 키워드를 봐도 다이소 관련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이소 특집으로 케미컬과 타월을 묶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때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광고로 진행했던 이텐울프 에어펌프라 처음에는 그냥 괜찮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러 제품들을 실제로 써보니 지금은 엄청 잘 만든 제품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 차량 트렁크에도 상시로 넣어두고 사용하는 제품이고 무엇보다 호스를 감아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노즐도 고정이 가능하며 전용 케이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성과 보관 모두 만족스러운 에어펌프입니다. 에어펌프를 하나 산다면 이텐울프로 가는 게 중복 투자 없이 가장 깔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컬러 변경 후 KC 인증을 거쳐 판매되고 있고 실제 사용자 후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알리에서 오렌지 색상의 S3 모델을 추천합니다. 더 좋은 출력과 성능을 원하신다면 S5 모델로 가시면 확실한 성능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사이즈는 커집니다. 그래도 디자인은 포기 못하고 성능도 챙기고 싶다면 샤오미 미지아 프로도 좋은 선택입니다. 조명 기능은 이텐 울프보다 더 좋고 에어펌프 성능은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엄청 빠르게 이걸 먼저 풀고 아담스 접이식 버킷. 제가 접이식 버킷에는 꽤 진심인데요. 알리 제품부터 국내 제품, 다이소 제품까지 여러 종류의 접이식 버킷을 직접 써본 결과 부피 차지도 좋고 기본적인 버킷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제품은 아담스 접이식 버킷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리 제품들은 겉면이 캔버스 재질이라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고 조금만 기울어도 쉽게 쓰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이소 제품은 중간에 고무 재질이 접히는 구조라 밑부분이 살짝 눌리기만 해도 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면 아담스 제품은 안쪽과 바깥쪽 모두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사용 후 급하게 정리할 때도 돌려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두면 큰 문제 없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5년 넘게 사용하면서도 내구성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단 손잡이 스펀지는 삭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새 제품을 하나 더 해외 직구로 추가했고 지인분들도 약 10분 정도에게 구매 대행을 해드렸는데 모두 간단한 세차할 때 트렁크 공간을 차지 안 해서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시팅 테스트할 때 물을 붓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그립가드나 워시보드도 들어가서 미트나 패드, hen금용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접이식이지만 쓰러짐에 강하고 버킷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제품을 찾는다면 아담스 접이식 버킷은 충분히 추천할 만한 선택입니다. 다만 해외 직구로만 구매 가능해서 실제 구매 금액은 해외보다 비싸게 구매해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오토파이버 드래곤 몬스터 워시 패드. 2025년 초에 저도 한번 세차 권태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권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세차번이었는데요. 힘들이지 않고 차량 전체를 한 번에 세차할 수 있어서 체력 부담은 확실히 줄었고 덕분에 세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세차를 끝내고 나면 어딘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세차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그 느낌을 바꿔준 게 오토파이버 드래곤 워시 미트였습니다. 이 제품은 취향을 꽤 많이 타는 워시 미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걸레질 하듯 세차하는 느낌의 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펀지가 2장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펀지 없이 사용하는 게 이 제품의 진가를 느끼기 좋았습니다. 손을 넣지 않고 패드처럼 사용하고 사이드 미러나 와이퍼 아래처럼 좁은 부위는 쑤셔 넣었다가 밀고 당겨주면 브러쉬질하는 것처럼 틈새 세정이 가능한 게 이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이런 걸레질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몬스터 워시 패드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드래곤보다 스펀지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쿠션감 있게 세정이 가능합니다. 두 제품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 국내 제조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봤지만 해외로 수출되어 11분가나 아마존에서 직구한 오토파이버 제품이 사용감 면에서는 국내 제품보다 더 좋게 느껴져 개인적으로 이쪽을 추천합니다. 알리 익스프레스 타오바오. 저렴하게 세차용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쇼핑몰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조금이라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저는 알리 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은 어쩔 수 없지만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직구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직구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두 곳은 직배송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생각보다 접근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는 루클란이나 티피셀 제품이 대표적이고 전동 분무기류, 광택기, 에어펌프처럼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은 알리를 국내 쇼핑몰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초기보다 가격이 조금 오른 느낌이 있어서 여전히 국내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년에 약 4번 정도 진행되는 광군제 같은 빅세일 기간에 할인 코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타오바오는 알리와 달리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검색이나 크롬 번역기를 활용하면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회원 가입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휴대폰으로 가입하고 PC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번역기 덕분에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오바오는 국내 정식 수입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코오케미 같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국내 인증 문제로 수입되지 않는 제품들도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해운이나 항공 직배송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을 한 번에 모아 무게 기준으로 배송받는 통합 물류 방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타오바오 자체 허브에서 가트 아이디 기준으로 상품을 모아 한 번에 결제하고 배송 받을 수 있어서 제품을 모아 한꺼번에 배송비를 꽤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타오바오에서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나 코오케미 제품, 개인적으로 필요한 촬영용 장비들을 주로 구매해왔고요. 중국어 검색이 부담된다면 원하는 제품 사진을 캡처해서 이미지 검색으로 찾는 방법도 꽤 유용합니다. 다만 알리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보니 타오바오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 잘 선택해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 한 해 동안 최대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정말 기억에 남고 지금도 나눔하지 않고 사용 중인 제품들입니다. 2026년에는 직접 써보고 직접 비교하고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